안녕하세요. 인텔리전스 코리아 편집자 김석현입니다. 저는 평소에 외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외신들이 영어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보는 외신들을 국내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일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타이틀은 세계.n으로 정했고요. 오늘은 그 코로나 관련 몇 가지 이슈들 또는 풍광이 있어서 이것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감염 위기에 있다 보니까 그 전염병을 어떻게 인간이 극복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최근 기사인데요. 저자가 본인의 책을 잘 요약해서 전달했는데 그럼에도 꽤 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요약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가 1700년대 중반까지는 기대 수명이 한 30대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것은 귀천을 막느라고 다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워낙 태어나면서 많이 죽고 또 성장 과정에서 전염병에 많이 감염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700년대에 그 인두법이 영국에 전해지게 되고요. 인두법이라는 것은 천연두에 감염이 된 사람의 고름을 이렇게 접촉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이나 터키에는 인두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기 터키에 거주했던 영국인 가족이 그걸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00년대 말에 우리가 아는 제너라는 사람이 소의 고르물을 옮겨주는 우두 접종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런데 1800년대 들어서서 우리 그 도시의 비위생적인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전염병도 심해지고 또 그 도시 특유의 질병들도 얻게 되면서 수명이 그렇게까지 증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20세기 중반경에 이제 미국인의 경우 70살의 기대 수명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 그 파스테르 등에 한 병원체 발견 예방 그리고 1900년대 들어서서 수돗물을 염소 소독하게 되고 그 이후 이제 결핵 예방 백신 또는 페니실린 항생제의 발견과 대량 생산 등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인류가 굉장히 수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지구 환경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수명이 길어질 거라고 보지만 또 그것의 걸림돌도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와 관련 두 개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유명한 이제 보수파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논평을 올렸었는데요. 간단하게 논평 소개하고 저는 또 이분의 시각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보수파 역사학자니까요. 후버 연구소의 그 시니어 펠로우이고요.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1957년 아시아 독감이 컸었고 그때도 사망자가 전 세계 한 1만 명 전후였다고 하니까 그 작은 독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을 했고 거리 두기 없이도 잘 대처했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이고 그래서 요즘은 너무 잘못 대응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거리 두기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분의 시각이 하나의 보수파적인 시각인데 좀 간과하는 거는 코로나의 그 높은 감염성하고요. 장기 후유증을 좀 간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퍼거슨 본인도 아시안 독감은 그 재생산 지수가 1.5인데 코로나는 사실 2.5, 3.0이니까 그게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수가 상당히 많은 전파원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그 방역에서 거리 두기는
간과할 수는 없었고 이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백신 여권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백신 여권에 대해서 좌파나 우파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이 있기도 하고 이건 좀 이따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백신 여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1885년에 기록이 있는데 미국의 주요 역 항구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우두 접종이 이제 중요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880년대에는 경찰과 의사가 가가호 방문을 해서 접종 여부를 검사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제 이분은 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제 이런 기사를 쓴 이유는 그 지금의 이제 백신 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실용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를 갖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이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좌파적, 우파적 입장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그 덴마크, 이스라엘, 에스토니아는 백신 여권 제도를 실시했고요. EU도 아마 6월 중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우파는 왜 그걸 반대하냐면요.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는 게 개인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입장은 그 마스크에 대한 입장과 비슷해서요. 그 미국의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6개 주, 플로리다, 텍사스, 몬타나, 유타, 아리조나, 아이다호가 그 영내용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을 간다든지 그럴 때 백신 여권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좌파적 반대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국내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국제적으로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나라하고 진도가 느린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백신을 하나를 놓고도 좌파적 또는 우파적 입장이 존재하는 것인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 백신 여권이 갖고 있는 실용성이 워낙 커요. 그게 백신을 또 맞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도입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 제가 기사는 우파 입장, 보수 입장 다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기사입니다. 앞서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두 꼭지는 좀 보기에 가볍고 또 마음 편한 얘기들을 해볼 수고자 합니다.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뉴욕 시민들이 외부로 많이 떠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사도 가면서 가구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 어차피 거주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가구를 필요로 하는데 그때 경제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이제 버리는 가구들을 많이 이렇게 구해와서 집에서 재활용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팔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스투핑이라고도 했고요. 어떤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일하는 한 영국 배우는 그 손재주가 있었는지 그걸 비즈니스로 삼아가지고 버려진 가구를 다시 이제 좀 손을 봐서 팔았는데 이제 유머 감각도 있어서 highly curated trash 이렇게 브랜딩을 해서 팔기도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즐거운 뉴스입니다. 그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요즘 뉴욕 시민들이 도시적인 튤립들이 굉장히 예쁘고 화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 한다는데요. 막상 그 외적인 변화는 없이 시민들이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시 당국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의 튤립을 심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겨울이 추우면 꽃봉오리가 약간 켜지는데 막상 그게 효과가 클 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거를 하나의 그 선택적 관심, selective attention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더 많은 관심이 가고 또 사람들이 회자되다 보면 더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남성들은 군대를 가면 군대 밖의 풍광이 굉장히 멋있어지고 휴가를 나와도
역시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그런 효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